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 복잡하고 보수적이라는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분석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 까다로운 공공 조달의 세계에 AI를 통합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깐깐한 법적 규제를 받고 우리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정부 계약서랑 예산안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뚝딱 초안을 잡고 규정 위반이 없는지까지 싹 다 검토하는 세상을 말이죠. 무슨 SF 영화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공공 IT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공공발주의 현실부터 새로운 AI 지원 플랫폼, 기대 효과, 숨겨진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의 아찔한 현실입니다. 진짜 현장에서는 이런 한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제안 요청서 하나 쓰는데 몇 주가 걸리는데 이거 AI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되나? 완전 공감 가시죠? 공공 IT 쪽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진짜 피가 마를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수작업의 연속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완전 복잡한 미로가 따로 없습니다. 서류는 산더미지, 법률 검토는 꼬여있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결국 이 모든 절차들이 실무자 한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뻥뻥 터지는 겁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안 요청서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필수 요구 사항이 쏙 빠져 있거나 그 복잡한 법률 검토에서 삐끗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산 계산도 자주 틀립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툭하면 사업 엎어지고 동더 들고 심하면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결책, 발주 단계 자체를 싹 다 표준화해버리는 AI 발주 지원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챗GPT 같은 건가 하실 텐데 전혀 다릅니다. 핵심은 SLMM, 즉 경량 언어 모델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얕은 정보를 긁어모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달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딱 이런 공공발주 전문 데이터만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합습시킨 겁니다. 훨씬 보안성 높고 아주 빠릿빠릿한 맞춤형 AI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단순히 자료 좀 찾아주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옛날에는 몇 주씩 걸리던 제안 요청서 초안 자기가 알아서 써줍니다. 법 위반한 거 없나 꼼꼼하게 점검도 해주고요.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서 늘 골치 아팠던 기능 점수나 산출 내역서까지 아주 그냥 자동으로 싹 다 분석하고 작성해줍니다. 한마디로 발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AI가 찰싹 붙어서 모든 걸 표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걸 도입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긍정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수치로 딱 말씀드릴게요. 30에서 40%. 이게 뭐냐고요? 바로 행정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분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문서 작업하셨잖아요. 이제는 그게 단 몇 시간 만에 뚝딱 초안이 나오는 마법 같은 속도 향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만 줄어들까요? 당연히 비용도 팍 줍니다. 행정비용 역시 20에서 25%까지 획기적으로 절감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사실 기술 도입해서 그냥 일하기 편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세금, 이 국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게 진짜 강력한 원동력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품질의 상향 평준화에 있습니다. 초보 담당자가 와도 AI가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니까 최소한의 퀄리티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 공공 데이터도 쫙 표준화되니까 이게 정부 주도의 혁신적인 고부테크, 즉 공공기술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무조건 그림자도 있겠죠? 네 번째, 민감한 공공 영역에서 AI가 갖는 숨겨진 위험성입니다. 진짜 완벽한 양날의 검이에요. AI가 문서를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들어내긴 하는데 다들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환각 현상. 있지도 않은 허구의 법조항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지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솔루션 쪽에 편향돼서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만약 대규모 예산 낭비나 법적 분쟁이 터졌을 때 도대체 이거 누구 책임이야? 하면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정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리스크를 꽉 잡기 위해 아주 엄격한 필수 안전 프로토콜을 만들어놨어요. 이 3단계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단계, AI는 딱 추천이랑 초안 작성이라는 보조만 합니다. 2단계, 인간 공무원이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이중으로 검증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무조건 반드시 인간이 최종 승인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AI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똑똑한 보좌관일 뿐이라는 선을 아주 확실하게 그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 단독 결정 절대 금지. 공공 영역은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투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감사를 대비해서 AI가 도대체 무슨 데이터로 이런 판단을 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로그로 하나하나 기록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편리해도 공공 시스템의 투명성을 갉아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인간 대 AI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업무 생태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몰고 올 미래는 아주 명확합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죠.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서류 작업들은 그냥 AI의 파도에 싹 다 밀려날 거고요. 반대로 진짜 고도의 판단력, 인간만이 질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한 고급 역할들만 굳건하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단순 제안서 초안 쓰기, 계산기 두드리는 기능 점수 계산, 기본적인 법률 체크하는 기계적인 노동, 이런 건 사실상 소멸합니다. 반면에 이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같은 전략적 결정,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까 하는 가치 판단, 그리고 부처들끼리 싸울 때 갈등 조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법적 승인, 꽝꽝 내리고 책임지는 거, 이건 절대 AI가 못해요. 온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 생존 전략이 딱 나오죠? 이제 공공발주 시장에서 단순 문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AI 검증 및 설계 시장으로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살아남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문서 편집기 단축키 외우는 장인이 될 게 아니라 이 똑똑한 AI라는 도구를 지휘해서 전체 그림을 설계하고 그 결과물에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통찰력을 반드시 기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AI한테 계속해서 더 많은 권한을 쥐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과연 국민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공공의사결정을 도대체 어디까지 AI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AI의 발전 속도가 무섭게 빨라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분석 마치겠습니다.